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 파산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신청해야 면책 결정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법률 규정을 보면 채무자회생법 305조에 규정이 있어요. 보통 파산이 원인이라고 해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되게 간단하죠.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이걸 지급불능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지급불능 상태만 인정이 되면 누구나 다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급불능 상태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는 조건.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그 재산 팔아가지고 빚 갚으라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급불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어야 된다는 조건. 당연히 소득이 생계비 이상이면 생계비에 쓰고 남는 돈은 빚 갚는 데 써야 되겠죠. 그래서 파산으로 신청하기 위한 두 가지 지급불능. 요건 첫 번째는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는 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어야 된다는 조건. 이 요건이 충족되면 파산 신청은 누구나 다 가능하신 겁니다. 파산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파산의 원리를 잘 모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부동산이 있으면 파산이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상담받았다고 저한테 재차 상담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파산 업무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상담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파산제도 취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개인 파산이 생긴 연역은 애초에 재산은 있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빚은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빨리 정리해서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 갖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게 바로 개인 파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모습이 파산이 재산이 있는 분이 하는 거였다는 거죠. 빚잔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리하지 못하는 재산을 법원에 맡겨서 정리한다. 그리고 나는 못 갚는 빚은 털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질문을 가끔 주시는 건데요. 개인회생에는 금액에 제한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질문 주시는 것 같아요. 개인회생은 담보부 채무는 15억까지만 가능하죠. 그리고 무담보 채무는 10억까지인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개인 파산도 금액 제한이 있을까요? 개인 파산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무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100억 원이 됐든 200억 원이 됐든 다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신청 자격과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 세 번째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개인 파산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급불능 요건 중에는 두 번째 요건인데,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보다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으면 가능한 거죠. 부양가족 2, 3명이 있으면 당연히 300에서 350만 원 벌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녀도 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파산 자격의 나이가 중요한 요건일까요? 실제로 이것도 전국에 있는 많은 사무실에서 지금도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재차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나이가 20, 30대인데 파산이 가능할까요? 다른 사무실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취업을 해서 개인 회생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전화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20, 30대도 내가 조건이 된다고 하면 파산 신청이 됩니다. 나이가 개인 파산 조건이 아닌 겁니다. 이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인 파산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개인 파산 신청해서 파산 선고 받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거죠. 면책을 받아야 채무가 다 탕감돼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사전에 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면 파산 선고 받았더라도 파산 관계인 조사 절차에서 다 걸려요. 그래서 면책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불이익한 면만 생깁니다. 신분만 파산자가 돼서 10년 동안 사셔야 돼요. 빚은 없어지지 않아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를 그래서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재산 은닉이겠죠. 내가 재산 가지고 있던 거 신청 전에 처분해서 그것을 편파 변제, 즉 내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한테만 돈을 갚아줬다든가, 아니면 더 심한 거는 그 돈으로 바뀐 재산을 숨겼다든가,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거 다 문제가 되겠죠. 과도한 사치, 도박, 낭비, 그리고 과도한 사회행위, 주식, 코인 이런 것까지도 법원에서 다 조사를 하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이것도 꼼꼼하게 다 따져보셔야 돼요. 면책 불허가 사유는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개인 파산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첫 단계에서 검토를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내가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과연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까지 체크를 다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통장거래 내역, 법원에서 조사할 때 통장거래 내역을 통해서 대부분의 문제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담 받으시면서 법원에서 검토하는 법원별로 기간이 차이가 있어요. 1년을 보는 법원도 있고 3년에서 5년까지 보는 법원도 있으니까 내가 해당되는 관할 법원에 조사하고 있는 통장거래 내역 기간까지도 전부 다 검토를 받아보시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전혀 없다, 이랬을 때 파산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신청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걸 미리 검토를 받고 들어가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